반갑습니다. 노동자의 세계사 개굴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뭡니까 이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였던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과 관련해서 뭡니까 신가법 누구 앞에 평등한가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이분과 관련해 가지고 창조론에 대한 이 뭡니까 찰스 다윈의 찰스 다윈이 쓴 엽서가 주는 한마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창훈 전 헌법재판관이 국가인권위원회 제10대 위원장으로 임명받고 취임했다고 합니다. 이게 창조론을 믿으시고 주장하시고 인권 뭡니까 평등하면 안 된다고 LGBT는 인간의 해악을 주니까 이게 평등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일단 인권위원회 제10대 위원장으로 이렇게 뭡니까 취임을 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인권의 역사에 치욕적인 기록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게 뭐 소수가 이렇게 뭡니까 사회에서 이렇게 안 그래도 차별받는 암묵적으로 차별받는 소수에 대해서 인권을 보호해야 될 위원장이 대놓고 뭡니까 이 차별이 정당하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이런 인권위원장을 제가 처음 보는데 하여튼 뭐 이런 분을 추천하고 임명한 대통령도 골 때리고 추천한 분도 골 때리고 뭐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거죠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뭡니까 이게 이분이 주장하신 창조론에 대해서 우리가 그 창조론을 반대되는 진화론의 아버지인 찰스 다윈의 이게 뭡니까 창조론에 대한 찰스 다윈이 쓴 이게 뭡니까 엽서가 한 장 있는데 엽서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찰스 다윈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종의 기원이라는 책으로 번역돼가 나온 아주 유명한 게 뭡니까 책이죠. 종의 기원이. 찰스 다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1809년에서 1882년 동안 1809년에 태어나서 1882년에 사망한 영국의 자연주의 생물학자이며 진화론의 아버지입니다. 진화론. 1859년에 종의 기원, On the Origin of Species를 해가지고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내므로써 진화론에 뭡니까 이게 발판을 깔았죠. 이게 유명한 게 이게 진화론이 나온 쓰게 된 병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다윈이 1832년에 비글호를 타고 5년간 세계를 뭡니까 항해하면서 다양한 생물과 화석을 이렇게 관찰하고 특히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그 연구가 거의 진화론을 이렇게 뭡니까 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핀치새와 거북이 같은 생물들이 각각의 섬의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진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이 그곳에서 조사한 여러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의 뭡니까 종의 기원을 썼다고 합니다. 찰스 다윈은 비그로를 타고 비그로의 정식 명칭은 HMS 비글입니다. 이게 뭐냐면 헐 머자스티저 십 해가지고 그녀의 위대한 배인데 직역하면은 근데 이게 그녀가 뭡니까 빅토리아 여왕이기 때문에 빅토리아 여왕의 뭡니까 위대한 배라는 게 배인데 그 배 중에서 배들이 여러 개 있겠죠. 그 배 중에서 비글호라는 거죠. 빅토리아 여왕의 위대한 배 비글 이런 뜻이죠. 그래서 1831년에서 1836년까지 한 5년 동안 이게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백그라운드 보시면 이게 뭡니까 찰스 다윈이 이렇게 뭡니까 전 세계 영국에서 출발해가지고 남아메리카를 거쳐 칠레 밑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에콰도르입니까? 이 옆으로 해가지고 갈라파고스 섬을 거쳐서 태평양을 해서 호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아프리카를 거쳐서 브라질로 해가지고 돌아왔죠. 상당히 오랜 기간인데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갈라파고스를 거의 뭡니까 종의 기원을 쓰는데 결정적을 한 이 갈라파고스를 잠시 보면 어딨냐면 갈라파고스 저도 처음 찾아봤습니다.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게 뭐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거나 완전 별동 뭡니까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할 때 가끔 갈라파고스 6 뭐 생각이다 사고다 이런 말들 가끔 하긴 하죠. 어쨌든 뭐 이렇게 지도를 한번 보면은 구글 어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어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쭉 보면은 예? 구글 어스에 어딨냐면은 에콰도르에서 태평양 쪽으로 나오는 쪽에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지도를 보면 섬이죠 섬. 제도라고 섬들이 여러 개 있으면 제도라고 하죠. 제도. 이 제도에 다양한 식물과 생물들이 기존에 뭡니까 대륙에서 볼 수 없던 생물들이 많았다는 거죠. 동식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게 아니라 그 당시 뭡니까 찰스 다윈이 1859년 종의 기원을 발표하고 나니까 그 당시에 뭡니까 많은 뭡니까 기독교를 믿는 종교적인 분들이 찰스 다윈의 뭡니까 이게 사상에 대해서 신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의문을 가지고 또 찰스 다윈은 개인적으로 이 종의 기원을 쓰기 전까지는 종교인이 되려고도 한 적이 있었으며 그가 결혼하고 나서는 거의 뭡니까 와이프는 독실한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뭡니까 개인적으로나 뭡니까 사회적으로 많은 종교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찰스 다윈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신을 믿지 않는다는 말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그와 같이 자기가 자기 종교적 신념에 대해서 밝히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뭡니까 찰스 다윈의 종교적 신념을 밝히라고 요구도 하고 했는데 일체 뭡니까 응하지 않았다 합니까? 왜냐하면 가족들의 이게 신변에도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뭡니까 자기가 찰스 다윈이 생각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당시에는 뭡니까 이게 찰스 다윈이 있었던 곳은 기독교가 뭡니까 대부분의 종교적으로 뭡니까 믿는 사회 분위기였으니까 상당히 그 종교를 부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찰스 다윈이 자기 신념의 종교관에 대해서 일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끊임없이 뭡니까 찰스 다윈의 네 종교를 밝히라고 이야기했겠죠. 요구를 했는데 답을 하지 않자 뭡니까 이게 재미나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프랜시스 맥드못이라는 이게 변호사인데 변호사가 편지를 써가지고 뭡니까 찰스 다윈에 대해서 이렇게 종교가 뭐냐고 이렇게 묻는 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에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그 편지를 이렇게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책을 읽는데 기쁨을 느끼려면 그러니까 종의 기원을 읽으려면은 당신의 책을 읽는데 기쁨을 느끼려면 마지막에 신약 성경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이라 느껴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당신에게 편지를 쓴 이 이유는 당신의 신약 성경을 믿는지 여부에 대해 예 또는 아니요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이 책을 읽고 나서도 뭡니까 이 믿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믿음이 끝이 않아야 되는데 네? 이게 그러려면 당신이 신약 성경을 뭡니까 이게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내가 더욱더 이 책을 읽을 때 기쁘겠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종의 기원을 쓰고 나서도 여전히 뭡니까 이게 신을 믿고 있다면은 자기도 이 책을 읽고 나서 계속적으로 신을 믿을 가능성이 자기가 기존에 믿고 있던 신을 믿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지금 찰스 다윈이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자기가 이 종의 기원을 읽고 나면은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믿는다고 느끼면은 더욱더 이 책을 읽을 때 기쁠 것이라고 하면서 믿는지 안 믿는지 예 아니요로 간단히 답해 달라고 편지를 뭡니까 썼다고 합니다. 1880년 이게 11월 23일 썼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그에 대한 이 찰스 다윈이 좀처럼 뭡니까 이 자기 종교관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지 않았는데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 뭡니까 이게 찰스 다윈이 이 편지의 엽서를 쓸 때는 70대 아마 사망이 그렇게 오래 되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러웠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이 편지를 답을 하길래 이 엽수로 가지고 답을 했는데 이 엽수가 경매에 나왔던 거죠. 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5년 9월 21일 날 뉴욕에 있는 본햄스 경매회사에 이게 출품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본햄스 경매회사를 저도 이번에 찾아보니까 1793년에 설립된 굉장히 오래됐죠. 이게 뭐 거의 250년입니까? 뭐 1793년이니까 250년이 정도 240년, 3, 40년 된 이게 경매회사인데 엄청나게 오래됐죠. 이 경매회사에 이게 찰스가 그 당시에 쓴 이게 엽서가 경매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나왔는데 예상가가 한 뭡니까 6만 유로 정도 이렇게 4만 5천에서 6만 유로 정도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12만 7천 유로 지금 뭡니까 19만 7천 달러로 하면 19만 7천 달러 한 이분나라 돈으로 한 2억 6천만 원 현재 오늘자 뭡니까 현재 우리 환율로 하면 한 2억 6천만 원에 이게 낙찰됐다고 합니다. 근데 찰스 다윈의 이게 유품은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경매에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교적 신념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많은 이게 가격이 붙여지지 않고 구매가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게 있죠. 높은 가격으로서는. 어쨌거나 이게 2015년에 9월 21일자에 경매에 나왔던 게 한 2억 6천 정도의 엽서가 경매됐는데 이 경매된 이 엽서에 프랜시스 맥더목 변호사가 예 아니요로 당신의 신념을 뭡니까 밝혀주시면 좋겠다는 그에 대한 답변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프라이빗이라고 합니다. 프라이빗은 뭡니까 이게 비밀 뭡니까 이게 밝히지 말아 달라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 쉽게 말하면 알리면 안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 1880년 11월 24일 날 엽서를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아주 짧게 뭡니까 답변을 했는데 이 친애하는 이거 뭡니까 백그라운드 원어를 봐주시고 이게 번역을 해보면 친애하는 썰은 뭡니까 이게 요구를 한 프랜시스 맥드못을 말하겠죠. 변호사 프랜시스 맥드못에게 친애하는 선생님 성경을 신성한 계시로 믿지 않으며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려야 해서 유감입니다. 당신의 충실한 찰스 다윈 하고 딱 정말 짧게 예 아니요 예 뭐 거의 준하는 정말 짧게 엽수로 이게 성경을 신성한 계시로도 믿지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뭐 알려드려서 죄송하다는 딱 한마디 하고 땡 했다는 거죠. 근데 이 프랜시스 맥드모 변호사가 정말 프라이빗을 전제 조건으로 해온 답장을 정말 뭡니까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한 100년 정도 이상 이렇게 이게 비밀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경매에 나온 게 한 100년 정도 지나서 경매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프랜시스 맥드모스는 약속을 지켰고 프라이빗이라는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찰스 다윈은 창조론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정말 예 아니요로 정말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답변을 했고 어쨌든 이게 그 당시에 뭡니까 또 찰스 다윈이 디센트 오브 맨 해가지고 인간의 뭡니까 진화 The Descent of Man 하니까 디센트라는 거는 뭡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 거. 결국 인간에 대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건 뭡니까 진화에 대한 거죠. 인간의 진화에 대한 책이 나왔는데 이게 대한 풍자가 많습니다. 정말 풍자가 많고 1871년도에 이렇게 캐리커처를 한번 보면 찰스 다윈과 원숭이를 이렇게 뭡니까 합쳐가지고 풍자하는 이게 풍자들이 있죠. 이 정도로 그 당시에 찰스 다윈 진화론에 대해서 풍자가 심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자, 그래서 오늘은 뭡니까 이렇게 인권위원장에 취임하신 창조론을 믿고 계시는 우리 안창호 전 헌법 재판관의 뭡니까 창조론에 관련해 가지고 재미나는 뭡니까 찰스 다윈 진화론의 아버지 찰스 다윈과 관련한 엽서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에 올려봅니다. 이게 뭐 이게 진화론이 맞느냐 창조론이 맞느냐 떠나서 창조론 그 자체도 하나의 신념이고 믿음이니까 대한민국에는 뭡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고 믿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뭐 존경합니다. 다만 그 본인의 신념은 존경하지만 공익을 하는 자리에는 좀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죠. 어쨌든 오늘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의 국가인권위원회 제10대 위원장 취임한 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참담함과 정말 대한민국이 이 정도냐 하는 정도의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면서 오늘 재미나는 찰스 다윈 창조론에 관련한 찰스 다윈의 엽서 한 장이 말하는 역사에 대해서 세계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